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영호입니다. 정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산의 꼭대기를 생각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한 나라의 최고 순회를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라는 사전적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북한어로는 있어야 할 상태에 바로 있는 것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normal이라고도 하죠.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인민민주주의를 채택한 북한은 현재 인민민주주의를 잘 지켜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정상 혹은 인민민주주의 체제의 정상국가일까요? 정상국가라면 왜 정상국가인지, 그렇지 않다면 왜 정상국가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북한이 정상국가로 갈 수 있겠는지에 대해 김영환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연구위원님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대단히 기대감이 많더라고요. 저와 연구위원님의 만남을. 그래서 소감이 어떤지 제가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굉장히 나눠보고 싶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북한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한 10년간은 북한과 이제 손을 잡고 어떤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를 했고, 또 그 이후 20년 동안은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특히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그런 관점, 그리고 태공사님의 그런 관점과 역량, 노력 이런 것이 합쳐지면 훨씬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보면, 그때에 비해 보면 한국은 지금 대단히 민주화돼 있고 한국은 이제 완전한 정상국가로 이제는 다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은 한국과는 달리 아직도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데인데, 갈리게 된 그런 기본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결정적인 게 국민에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게 결정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지는 않더라도 일정 정도 수준의 민주주의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70년대 유신 독재나 80년대 전두환 독재도 우리가 독재라고 그 당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지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또 우리도 데모도 많이 했고, 물론 데모하다 잡혀가기도 했지만 사실 북한에서 데모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데모하면 참여하는 사람은 전체, 그리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어떤 정치용 수용소에 보낼 텐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 정도로 탄압하지는 않았거든요. 탄압을 환경 자체가 완전히 그러니까 국민에게 권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갈림길이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님이 북한을 이제 다녀오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북한이 그 정상국가라고 이제 생각되시는지, 저는 이런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 스스로의 표현에 따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고, 혁명가다 이렇게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저는 정상국가로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북한은 철저히 혁명 기지여야 되고, 혁명 기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국가라는 걸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에 가시기 전부터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남북한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힘을 합쳐서 전체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할 때까지 북한은 정상국가인 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혁명가적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워낙 신문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운동권에서 대부분 그걸 믿지 않았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한 70% 정도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가서
갔었는데 뭐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경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제가 해주까지 잠수정을 가고 해주에서는 이제 헬기를 타고 평양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중간에 도로를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건 아닌데 해주에 제가 도착한 부두에서 헬기장까지 가는 뭐 그 몇 킬로 안 되죠. 한뭐 3, 4킬로나 될까. 그 도로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조금만 수리하면 조금 나을 텐데 그 막 아주 굉장히 아스팔트가 아주 심하게 파였는데도 수리를 안 한 곳이 아주 많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훨씬 경제 사정이 안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혁명 기지라고 했을 때 약간의 물론 뭐 경직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활력이라든지 그런 뭐 역동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경직돼 있고 그런 뭐 어떤 혁명적 열정이라든지 혁명적 적극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뭐 거의 발견할 수 없고 사실 이제 대남 혁명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면 어떤 혁명적 열정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관료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학자들하고 주최사상이나 뭐 아니면 다른 사회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완전히 절벽에 대고 얘기하는 듯한 최소한의 융통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 뭐 어떤 이론적으로 뭔가 새로운 이론을 추구한다든지 뭐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자세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회는 발전 전망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현재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안 어렵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어떤 성장하는 그런 기본 동력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 북한은 유엔 성원국이고 또 다른 나라들과도 이제 교류도 많고 외국에서 대표단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외견상 보건대는 이제 북한은 상당히 정상국가처럼 이제 보이려고 애도 쓰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정상국가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북한의 이 정상국가라고 생각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정상국가라면 일단 몇 가지가 기준이 있을 텐데 일단 첫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제적인 규범을 최소한으로 이제 지키는 국가여야 되고 둘째는 뭐 근대 사회의 어떤 인권 수준을 최소한 기본적인 수준으로 준수하는 그런 나라야 되고 이제 셋째는 어떤 국가의 번영이나 국민들의 복리를 기본으로 어떤 추구하는 그런 국가 이런 세 가지는 기본으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은 뭐 이 셋 다 아주 수준에 많이 미달하는 국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한국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정상국가하고는 대단히 멀게 보이겠죠. 왜냐하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핵실험도 훨씬 더 많이 하고 미사일 실험도 훨씬 더 많이 하고 또 뭐 공업부를 숙청을 뭐 아주 떠들썩하게 잔인한 방식으로 이제 처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복형도 국제공항에서 그냥 뭐 아주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암살을 하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뭐 정상국가하고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아마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상국가로 가려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 뭐 당대에 없었던 것도 복원을 하고 그리고 뭐 정치국회의라든지 상무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거 옛날에 사실 거의 제대로 개최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형식이나마 그런 걸 대부분 복원을 하고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시대는 당이 모든 걸 지도한다 이런 원칙도 사실 뭐 희미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쨌든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행 모든 걸 이제 지도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복원을 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경제 발전에 상당히 그 어떤 노력을 하는 흔적이 많이 보인다 하는 거고, 과거에 이제 비정상 국가 지표 중에 가장 황당했던 건 국가에서 나서 어떤 뭐 유저지폐를 유통을 시키고 국가에서 나서 마약을 유통시키고 이런 게 사실 가장 황당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그런 게 적발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것도 정말 정상국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해보고 김정일 시대 때도 해보고 하며 차이 나는 게 뭔가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위조 지폐라든가 마약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정은은 해외 공간들에 이거 절대 이거 불법 이거 장사 행위하면 안 된다. 뭐 위조 지폐든 마약이든 뭐 밀수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또 반대로 가능한 한 머리를 굴려 가지고 외화를 많이 벌어서 강성 국가 건설에 이바지해라. 계속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사관 안에서도 이제 경쟁을 붙이고 대사관별로 돈을 많이 이 국가에 기증하라고. 그러니까 편집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 아니 해외에 나와서 외교관으로서 아무런 수단도 없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불법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돈은 또 국가를 벌어서 보내라. 이런 이제 딜레마 속에서 이제 그렇죠. 외교관 입장은 훨씬 더 어려워졌겠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온 북한의 행태가 비정상적인 거다. 이건 본인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17년 지난해 보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실험도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때는 뭐 문건 올리는 데다가 이제 핵실험 해라 하고 자기가 직접 사인하고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뭐 당 정치국 위원 회의 소집하고 거기서 중대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 같은, 마치 또 북한에도 이래 정상적인 공산국가들처럼 공산당의 집체 결정 시스템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시도하는 이런 아주 매우 양면적인 그런 시도들을 저는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님 지금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뭐 때로는 핵무기를 내려놓겠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최근에 보면 또 이거 한반도를 비핵화로 이야기했지 언제 우리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했느냐. 예, 상당히 이제 정상국가로 가려는 것처럼 하다간 또 후퇴하고 이렇게 좀 좌왕우왕하는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정상국가로 이제 가실 걸로 보시는지. 사실 현대 세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정상국가로서 필요한 그런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북한이 정상국가로 갈 수 있을지를 좀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그 수령 절대주의이고, 둘째는 핵무기 문제, 그리고 셋째는 인권 문제,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저는 이제 북한을 평소에 군주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북한에서는 뭐 수령이 이끄는 사회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수령이 뭐 그냥 이론적인 철학적인 지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과 권위를 독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세 사회의 군주, 그것도 뭐 어떤 절대 왕정의 군주와 비슷한 그런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고, 그것도 세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이미 뭐 군주국화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체제를 스스로 바꾸려 할 리도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 어떤 중국식 집단지도 체제라든지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북한이 체제가 어쨌든 완전히 민주사회로 바뀌지 않더라도 뭐 집단지도 체제라 뭐 하여튼 다른 체제로 바뀌려면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혼란이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사실 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둘째로 핵무기 부분인데, 이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과연 주변 나라들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과연 볼 것이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는 기준에서 주변 사람들이 북한을 평가할 때 핵무기를 포기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 인권 부분은 인권이 아주 미세하게는 조금씩 개선될 걸로 저는 봐요. 그러나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에서 개선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야. 굉장히 먼 미래, 뭐 30년이나 50년이나 아주 먼 미래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군주국 문제, 핵무기 문제, 인권 문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주변 국가들이 특히 이제 한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 국가의 기준과는 이제 상당히 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 그렇게 낙관적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연구위원님의 생각이 이제 전적으로 이제 동의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 북한 사회는 정상적인 그런 인민민주주의 이런 체제 여기로부터 너무 많이 이제 이탈해 가지고 고위나 지도자를 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놓는데 김정은이라는 이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는데 영적 영역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당과 국가 군사의 모든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지도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처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법치가 아니라 인치나 거의 전 근대적인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정상 국가로 간다라면 이 김정은이라는 이 시스템, 이 수령 절대주의 이 원칙부터 이제 바꾸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정상 국가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다만 이제 북한이 이미 사실 군주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군주의 리더십이라든지 판단력에 따라서 만약 시장을 보호하고 자본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번영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아주 뭐 2만 달러, 3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1인당 GDP 5천 달러나 뭐 7천 달러 이 정도 수준까지는 어떤 군주국을 유지하면서도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국가와는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그런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고 인권, 그다음에 뭐 국민 복리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보장하는 그런 국가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북한이 정상 국가